범죄 사건 뉴스를 접하다 보면 뭐 살인에 강간 막 이렇게 죄질이 진짜 나쁜데도 형량이 생각보다 너무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처벌 수위가 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범죄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막상 그 판결 결과를 보면 다소 약하다,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이것밖에 벌을 안 받나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사건을 재판하고 또 변론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약간 이해할 만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기사에는 또 그분들의 얘기는 없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심판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온라인에서 막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범인이 특정됐다고 하더라도 신상을 공개하면 그 공개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 거 아닌가요? 요즘에 그 디지털 교도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신상이 공개되는 그 자체로 그 사람들을 벌하는 사이트도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디지털 교도소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이 행위는 명백하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에 보면은요,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든,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진실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공개했을 때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면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020년에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 운영자가 봤을 때 심각한 범죄라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죄라고 말하자면 픽한 것들, 선택한 것들, 그 범죄의 피의자들을 사실은 무분별하게 좀 공개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공개를 당한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자살하는 경우까지 생겼고요. 그래서 이거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이 운영자는 실제로 수사를 받고 구속까지 되었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죄 추정이 되는 상태에서 함부로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좋은 뜻에서 신상 공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이트에 그 사람의 신상을 올려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쾌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걸 대표적인 사적인 처벌이라고 이제 불러서요. 사실 우리 법 원칙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무고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9사람의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고한 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것을 이렇게 사적으로 어떤 사이트에 올리거나 유튜브에 올려서 처단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맞지 않는 것이긴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배드 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이 사이트는 이혼한 다음에 양육비를 주는 것으로 다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돈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그 양육비를 받게끔 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정말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런 걸 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 사이트에 올라가거나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혼한 아버지들이 양육비를 바로바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사이트의 운영자가 수사받고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1심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의 행위는 공익성이 있다,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 없어서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국민들은 사실 참여연 재판에서 그렇게 봤는데요. 항소심에서 판사님은 이러한 운영자의 행위는 대표적인 사적인 제자이다, 이런 사적인 제재는 우리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요. 다만 그 범행의 목적에 참작할 점이 있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선고 유예라는 판결은요, 아주 경미한 범죄로서 봐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최고로 경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신상 공개를 하는 때와 아닌 때가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예외적으로요, 유죄의 확정 판결이 받기 전에 그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요.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유죄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은 증거가 확실하다고 보이는 사건들을 추려가지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의 목적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서 필요할 것. 그 다음에 이런 또 피의자는 청소년에 해당하진 않아야 됩니다. 이런 요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디지털 교도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운영자의 어떻게 보면 자의와 주관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개가 됐는데 이것이 그 사실이 아니다. 그 공개된 사람이 무죄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입은 피해는 사실은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것이죠. 변호사로서는요, 사실은 이렇게 사건을 변론하다 보면 정말 유죄로 보이는 듯한 의뢰인이 변론하다 보니까 정말로 억울하게 무죄였음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사건이 물론 10개 중에 한두 개의 작은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법이 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함부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또 우리 법이 꼭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사적으로 이런 제재를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유돈로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